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언론기관이 조사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한 조사가 가장 종합적으로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총선 여론조사를 총괄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총선을 100일 앞둔 민심은 안개 속이었다. 중앙일보가 진행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5%포인트 앞서면서 여야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이른바 정부 견제론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보다 14%포인트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순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직도 민심이 서로 이렇게 정합되지 않고 아주 어긋나면서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는 그 가변성이 많다는 이야기죠. 중앙일보가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선전화 면접조사입니다. 신뢰 수준은 95%, 그리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국민의힘은 39%, 더불어민주당은 34%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을 했고 정의당은 4%, 그 외 정당은 3%를 얻었고 지지정당이 없다 혹은 모름 무응답은 20%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도 인천 경기 지역은 여야 지지율이 동률로 나왔습니다. 37%. 이 경기 인천 지역은 전체 지역구 의석 253석 중에 약 29%를 차지하는 72석이 지금 여기서 결정이 되니까, 또 여기에는 수도권 메가시티 등 굵직한 정책까지 지금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충청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의 약진이 두드려졌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 응답자 중 41%가 국민의힘, 33%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대전, 세종, 충청은 국민의힘 46%, 민주당 29%였습니다. 민주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광주, 전라, 제주에서 크게 앞섰고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강원 지역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29%로 엇비슷했고요. 그런데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11월 5번째 주 33%였던 국민의힘은 이번 조사에서 그 지지율이 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지지도와 별개로 총선에서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 중 어느 쪽을 택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이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즉,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9%인데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3%였습니다. 그 차이는 14%포인트입니다. 연령별로는 정부 견제론이 20대에서 50대까지 모두 50%가 넘게 나오면서 여당 지원론을 압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견제론이 과반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정작 정당 지지율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여당이 우위를 점하는 이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정부 견제 심리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조사를 진행한 한국갤럽의 허진재 이사는 이재명 후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광범위한 반윤석열 정서가 민주당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남은 100일간 누가 적극적으로 이 부동층 스윙보트를 잡느냐가 이번 총선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2030과 여성 중도층에서 약하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 실책의 반대 그뿐만 노리고 있다면서 양쪽에 모두 피로감을 느낀 중도층이 과연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 총선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낙연, 이준석 중심의 신당이겠죠. 만일 내일 투표한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41%가 민주당, 38%가 국민의힘을 택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은 국민의힘 40%, 민주당 36%였습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대통령 선호도로 조사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었더니 응답자의 24%는 한동훈, 22%는 이재명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3%로 3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2%, 김동연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각 1%. 한동훈 위원장의 선호도는 상당히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11%, 지난 9월에는 12%, 지난 10월에는 14%, 지난 12월 초에는 16%, 12월 말에는 24%. 이재명 대표의 선호도는 거의 변함이 없이 정체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출범하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18%가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지 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의 선호 정당은 이준석 신당이 9%, 이낙연 신당 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 조사를 요약하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효과가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본인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응답자의 응답 패턴을 보면은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보면은 서로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딱 굳어지지 않고 해가지고 특히 신당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변수가 있으므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유동 상태다. 이걸 안개 속이라고 그랬는데 유동 상태가 앞으로 100일 동안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이냐, 굳어질 것이냐.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의 속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 이준석 그리고 이낙연 두 사람의 신당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출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안개 속이라고 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누가 이길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기겠죠. 선거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도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 그런데 여당이 그렇게 자세를 낮추고 도전자의 입장을 취하면은
유권자들을 설득하는데 좀 유리하죠. 강한 사람이 약하게 보이는 것도 유권자들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은 상당 부분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 것이냐, 강하게 보일 것이냐, 믿음직하게 보일 것이냐, 아니면 약하게 보일 것이냐, 절박하게 보일 것이냐. 대충 절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동정표가 많이 가죠. 감사합니다.